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여성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로 지인의 사진들을 공유해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영국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유튜버가 포장마차에서 사장에게 욕설을 들었다고 토로한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국인 손님들에게는 친절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다시 할 말이 없네요.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지인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앞서 잠깐 들으셨지만 딥페이크 성범죄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됐다는 사실 주말 사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심지어 교사들까지 무차별적으로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 관련 사건 저희가 전해드리죠.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립니다. 백다혜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본 삽니다. 사반 하루도 안 빼고 잘 보고 있어야 하신 김명숙님. 자, 지난 23일 밤 11시 2호선에서 찍은 제 친구 사진이에요. 얘가 민속촌 귀신 알바 분장을 안 지우고 지하철을 tas어. 이거 무서워하신 최한민님. 어제 오후 5시쯤 부천 역곡 CGV 엘리베이터 안에서 키스 진하게 한 남녀 커플들. 난 투명인간이냐? 제발 때와 장소 좀 가려 하신 최소우님. 하나뿐인 내 짝 공성갑씨 내 생일 기념 여행 갑니다. 효녀딸 그리고 손주들도 함께 가야 하신 정인숙님. 우리 엄마 홍복자 여사 7순이에요. 우리 일남삼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건강하시라고 해주세요 하신 윤정하님. 내일 육군 5사단 입대합니다. 당분간 사반 못 볼 것 같아요. 슬프네요 하신 주대호님. 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요. 자, 광명 성해병원 입원 중이신 김희정님, 사비나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 사반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자, 빛의 속도로 후다닥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검은 마스크에 모자로 무장한 손님, 편의점 입장, 담배 한 보루를 시켰는지 일단 주문을 받고 바코드 삑 찍고 손님한테 건네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손님 물건 받자마자 나 잡아봐라 하면서 문 열고 도망갑니다. 알바생이 뒤늦게 저렇게 쫓아나가 보지만 정말 거의 플래시맨 마냥 빛의 속도로 저 도망가는 거 좀 보시죠. 자, 담배 많이 펴서 말년에 고생 좀 해라 인간아. 이거 진짜 한심하다 진짜. 자, 지난 29일 새벽인데요. 아르바이트생이 도둑 들었다 이렇게 전화를 했고요. 사실은 새벽 1시쯤에 이 편의점 주인장이 이제 보고 왔던 사건입니다. 지금처럼 담배 한 보루 한 45,000원, 4만 원 뭐 이 정도 하죠. 담배 한 보루를 사고 느긋느긋하게 나가는 것 같아서 뭔가 지갑을 안 가져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간 이후에는 손살같이 도망갔다고 합니다. 아마 절도 아니면 도둑질을 해갔다고 보는 거 맞는 것 같고요. 사장님한테 연락하니까 사장이 일로 뛰어왔다고 해요. 검거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찾지를 못했고 문제는 그 인근에 할머니가 혼자 가게 하고 있는 슈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진짜? 인상착의는 비슷하다고 해요. 마스크에 모자 등등. 그래서 제보자 생각에는 이 여성이 혼자서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상대로 절도라든지 사기라든지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피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저 담배 많이 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펴세요. 엄청 피세요. 네. 물론 자기 돈 주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횡단보도 사나이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밤중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차를 떡하니 막아선 남성 삿대질을 하면서 점점 이쪽으로 막 다가옵니다. 자, 바로 그때 저쪽에서 여성이 오더니 아이고 이 웬수야, 야 그러지 마. 자, 이렇게 말리던 찰나 갑자기
캔을 마시던 거를 갖다가 바닥에 버리더니 차 뒤로 와서요. 보시죠. 발로 쾅 생명부지 사람의 차를 그냥 발로 쾅쾅쾅 저렇게 차고 있어요. 자, 그리더니 자, 때마침 운전자가 그냥 도망치면서 일단락이 됩니다. 자, 저는 이 남자 얼굴을 그대로 봤는데 진짜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겼어.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네, 사건은 바로 어제 새벽 1시쯤 부산 영도구의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제보자는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봉변을 당했는데요. 술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해 남성은 1차선 도로를 막아서고는 제보자의 차 문고리를 잡아당기면서 문을 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또 주먹과 팔꿈치로 차를 마구 내리치고 여러 차례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가해 남성의 이런 난동으로 제보자의 차는 대형차인데도 곳곳이 움푹하였고요. 아이고, 제보자는 세상에. 창문을 열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절대 열지 않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근처 지구대 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와중에도요. 가해 남성이 10여 미터를 따라와서 정말 무서웠다고 전했습니다. 아우, 진짜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 인간 결국 또 다른 사건으로 잡혔다면서요? 그러니까 제보자가 그렇게 신고를 하고 지구대 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 경찰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만에 출동을 해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이 와서 혹시 근처에 그 다른 폭행 사건이 접수가 되는데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고 PC방이라는데 같이 한번 가보시겠냐고 해서 같이 갔대요.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진짜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남성이 두 사람? 예, 인근 PC방으로 가서 근처에 PC방에 있던 손님들하고 사장님을 뭐 무자별적으로 폭행을 했던 거고요. 갔더니 손님들은 꽤 다치기까지 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경찰이 나타나니까 또 금방 얌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도 이 남성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PC방 사장님에 따르면 주변에서 다른 종류의 어떤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구속시키지를 않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3일째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공항에서 뻐끔뻐끔입니다. 자,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좀 주목해 주십시오. 정말 충격적인 제보 영상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공항 대기석에 앉아있는 두 남녀, 휴대전화 삼매경에 빠져 있는데요. 자, 여성이 귀에다 이렇게 휴대폰을 대보다가 자, 입에다 전자담배를 물더니 자, 뭐 나옵니다. 자, 와, 세상에 하얀 연기를 잔뜩 저렇게 고질라 마냥 뿜어냅니다. 교수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곳이 어디냐? 제주국제공항이고요. 중국말을 하더랍니다. 중화권 관광객입니다. 아, 정말 이럴 수가 있는 거. 얼마 전에 대로변에서 대로변에서 아이 변을 누게 하더니 남의 나라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요. 보기가 참 안 좋고 저거를 저렇게 두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16일에 제주국제공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제보자께서 이렇게 그 자녀분이랑 같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얀 용기가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자세히 보니까 저기 건너편에 저렇게 두 분이서 이제 뭐 연인인지 커플인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전자담배를 피고 있던 겁니다. 너무 불쾌해서 영상을 좀 찍은 후에 다른 자리로 이제 옮기셨대요.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쪽에 가가지고 경비원한테 알리셨답니다. 예. 그럼 경비원이 사실 좀 빨리 가서 좀 처리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 경비원께서 여기가 그 문제는 내 구역이 아니다, 내 담당이 아니다, 다른 거 전화번호를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그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신고를 하니까 이제 한 20분 정도 후에 이렇게 뭐 보완을 하시는 분들이 왔는데 예. 이미 이 중국인들은 사라진 뒤였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담배를 핀 이 사람들도 문제인 것 같고 공항 쪽의 대응도 좀 아쉽다라면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아, 이게 남의 나라에서 뭐 하는 아니 거예요? 이게 저 진짜? 상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피고 싶겠죠, 어. 담배. 근데 싹 앉아 있으면 옆에 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 무시합니까? 아무도 안 핍니다 저기서. 누가 핍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 나라에서도 공항에서 저게 가능하겠어요? 실내에서? 중국을 제가 막 다 따져보지를 못해서. 아니, 중국인지는 모르겠어요. 중국 죄송해요, 어디 쓰더라? 죄송해요. 중화권입니다. 중화권이니까 어쨌든 간에 배려심이라든지 눈치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요. 좀 또 더 나아가서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좀 공항에서 경비원들이 좀 제지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혼내야 됩니다. 스탑! 이렇게. 깜짝이야. 깜짝이야.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3시간 식사하더니 뿅입니다. 제목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혼자 고깃집에 온 남성. 자, 바로 앉자마자 고기와 술부터 주문을 하는데요. 자, 곧이어 한상 가득 진수성찬이 테이블 위에 세팅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2시간 뒤 이 남성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갑니다. 설마 그냥 간 건 아니겠지? 안절부절 못한 사장님. 자, 창밖을 막 계속 보고 계시는데 뒷짐지고. 바로 그때 그 남성 갔어. 아, 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죠. 아유, 다행입니다. 맥주까지 주문해서 한 잔 저걸 또 말아 드시려고 하더니 아유, 담배 한 대 피고 와야 되겠다. 근데 슬쩍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고,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이 인간 진짜 머리 굴리는 소리가 영상을 넘어서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까지 전해집니다. 일단 한번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신뢰를 심어준 거예요. 난 먹튀 아니다. 그래놓고 두 번째는 슝.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는 지난 24일 대전에 한 고깃집에서 찍힌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애매하게 지금 시간대가 오후 4시래요. 그리고 주변에 다른 손님들은 없잖아요. 누가 4시에는 잘 안 오잖아요. 4시에 와서 묘하게 또 44,000원어치를 시켜놓고 이 고깃집에서 한 3시간가량은 머물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시간 정도 지나서 식사를 다 마치고 계산을 안 하고 계속 무구작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나가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가게 앞에 마당에 가서 뭐 또 길가에 갔다가 들어오면서 뭐 담배 피우고 오기도 하고요. 그 직원분들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하니까 난 아는 사람 올 건데 왜 기분 나쁘게 왜 쳐다보냐고 또 그랬답니다. 세상에. 하지만 그렇게 큰 소리를 쳤으면 돈을 내고 가든지 아는 사람이 오든지 보신 것처럼 결론은 먹튀하기 했던 겁니다. 3시간 만에 먹튀했습니다. 교수님, 진짜 이 사장님들도 딱 손님을 보면 뭔가 느낌이 쎄하다 이런 게 감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계속 잠깐 자리를 비우니까 막 안절부절 못 하시잖아요. 네, 워낙에 먹튀가 좀 많기도 하고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얼마나 많이 보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장님들로서는 이런 먹튀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인터넷에도 이런 뭐 게시판이나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 이 먹튀가 너무너무 많다고 해요. 공유도 하시면서 또 그런 방법들도 익숙해지시면서 어쨌든 참 씁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갑자기 차가워진 딸. 오늘 사연은요. 좀 뭐랄까요. 되게 참 좀 심각하고 좀 진지한 내용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원하시네요. 네, 큰딸과 멀어질 위기에 놓였다는 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의 아내는 두 딸이 어릴 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큰딸이 일찍 철이 들어서 동생을 엄마처럼 돌봐줬다고 하고요. 사연자도 큰딸에게 의지하면서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된 큰딸이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만 손녀가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아이고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수술을 했지만 차도가 없었고 딸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사연자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보다 못한 사연자가요. 이제 그만하고 둘째를 낳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큰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냐고 불같이 화를 내고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다음 명절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사연자가 먼저 전화를 해도 냉랭한 태도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딸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큰딸이 계속 이렇게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본인도 괴롭지만 딸을 생각해서 한 말이었는데 큰딸의 태도가 변한 게 속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 낳으라고 한 말이 정말 선을 넘은 건지 궁금하다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사연 정말 판단하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친정 아빠입니다. 다혜야. 그 말을 하느니 예비는 속이 편했을 것 같으냐? 나도 우리 아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가 생각만 하면 눈물부터 나는데. 하지만 나한테는 다혜 네가 더 중요하다. 매일같이 울고 밥도 못 먹고 그러다 너 몸도 축나요. 5년째 이게 뭐 하는 거야? 살 사람은 살아야지. 이 예비 심정을 그렇게도 몰라주냐? 이 무심한 거사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은 큰딸이에요. 아빠, 딸내미 힘든 게 걱정이 되면 그냥 걱정만 해주면 되지 뭐 둘째를 낳으라고? 그게 할아버지란 사람이 할 소리요? 아빠 말처럼 둘째 낳는다고 치자. 도대체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 얘 이제 겨우 5살이야. 진짜 잔인하다. 됐고 난 이제 아빠 얼굴 보면서 아빠라고 부를 자신이 없어. 연락하지 마. X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말은 이제 이래 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그만하고 요 부분이거든요. 둘째 나라 부분은 사실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만하라는 게 아마 딸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리하라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뜻이 아니겠지만 이 딸은 계속 피해의식도 계속 많을 거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든지 간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큰데 아버님께서 그런 부분들이 본 뜻은 아닌데 그렇게 전달됐기 때문에 뭐 두 분이 뭐 헤어지고 막 나쁘게는 되지 말고 좀 설명을 좀 해서 새로 만나라는 의미에서 뭐 51대 49입니다. 막 100대 0 아닙니다. 예. 딱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X. 예, 자 교수님. 네, 지금 이 가정은 뭐 갈등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가정이 아니라 너무 서로 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이 아빠를 안 보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 이 딸의 마음이 아닐 거고요. 아빠는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아빠를 만나면 아빠의 말을 마치 내가 수용하게 되는 듯한 느낌인 거죠. 그리고 내 아이를 지키는 것을 포기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아빠의 그 얘기를 또 들을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아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아무리 따님을 사랑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도 이 딸이 어렸을 때부터 동생도 거둔 딸이에요. 너무 속 깊은 그 딸이 그러니까요. 자기 딸을, 자기 자녀를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님께서 나는 우리 손녀가 가장 소중하다. 우리가 그 손녀를 어떻게든지 치료하자. 이 얘기를 해주시면 마음이 녹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너무 생각해서 말에 실수를 한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본인 의견도 궁금하네요. 저는 이 큰 따님도 사연자의 마음은 알 것 같아요. 본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조금 시간은 좀 주시고 천천히 진심과 사과를 전하시면은 조금 회복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양지열 변호사님, 아까 박지민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뭐 0대 100, 100대 0은 아니고요. 51대 49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연자 쪽에 손을 드는 이유도 그냥 좀 힘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런 정도의 상황이면 어떤 말씀을 하셨더라도 그게 불이 붙어서, 그러니까 따님도 그냥 편한 마음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 잘못됐다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떤 말씀을 하셨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또 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잘못하신 건 아니지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좀 강하게 마음을 잡수시고, 오히려 지금 뭐 설득을 한다거나 설명을 한다거나 이거는 오히려 좀 부적절할 것 같고요. 시간을 기다리고 또 작은 딸을 통해서 나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끔만 하고 좀 참으시는 게, 그래서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그냥 돈을 동그라미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말씀 주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정말 반반이었고요. 가족분들도 상상게임님, 내 딸이 힘든 걸 못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죠라고 하셨습니다. 상과들김님은 좋은 의도였다고 해도 딸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늘 아이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 시달렸을 것 같아요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진짜 오늘 이 사연처럼 정말 이렇게 어려웠던 또 사연이 있나 싶습니다. 자, 박진주님 보고 계신가요? 어젯밤 8시 부산에서 수서까지 오는 SRT 열차를 타고 오시다가 봉변을 당하셨다면, 자, 볼일을 보시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동 잠금하고 자, 빨간불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딱 볼일을 보시는데 세상에 바로 그때 갑자기 문이 저렇게 확 열렸다는 거예요. 순간 당황하셔서 몸은 얼음이 됐고 하필 화장실 맞은편에 전부 남자 승객들이 있었다는데 일단 급한 대로 수습을 하시고 밖으로 나와서 승무원한테 확인을 요청했더니 세상에나 문고리가 고장이 나서 기차가 덜컹덜컹 할 때마다 그게 풀려버렸다는 겁니다. 이후 당연히 사용을 못하게 하겠거니 했는데 세상에 어떤 표식도 붙여놓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 계속 쓰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실망이에요 하셨네요. 댓글로 1명 이상 능욕해라. 안 하면 바로 강퇴다. 아군을 확인하기 위한 거다.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여성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 그중에서도 이른바 능욕방의 이용 수칙입니다. 대학가는 물론 중고등학교로까지 퍼지면서
혹시 내 얼굴 사진도 이용됐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 정말 이번 사건, 이게 정말 남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옆으로 진짜 탁 다가온 정말 범죄예요.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서 마치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딥페이크 이 영상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무슨 대학교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좀 탈탈 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 자체가 청소년들인 중고등학생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 거고 이게 학교로 기준으로 하더라도 100곳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 학교들에 보면 이게 전부 막 분류가 돼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 보이시죠? 대학교는 대학교대로, 중고등학교는 중고등학교대로 지역별로 학교별로 이렇게 대화방이 만들어져서 그럼 대화방으로 따지면 수천 명 가량이 다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지금 눈에 익은 아는 고등학교 이름들이 싹 스쳐 지나갈 정도이거든요. 얼굴 사진으로 거기다가 얼굴과 어떤 여성의 벗은 몸 뭐 이렇게 합쳐서 합성해서 음란물을 만든다. 그걸 또 유포한다. 지들끼리 돌려보고. 자, 교수님,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거 좀 심각하네요, 정말. 일단 지역이나 대학교를 중심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느 대학이다. 그럼 이제 어느 대학 안에 누구누구 아는 사람 뭐 있나. 그래가지고 특정 여성을 동시에 아는지를 확인을 한대요. 어느 과에 몇 학번에 누구를 아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거기서 만약에 아는 사람이 나는 그 여성을 안다.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그 평범한 사진을 이 방에서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으로 불법 학성물을 제작하는 거예요. 근데 1,300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 한 텔레그램 채널에는 전국 70여 개의 대학별로 분류된 개별 대화방이 형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만약에 여기서 아는 여성이 있어서 여러 명이 이제 겹지인이 되면 그 개인의 불법 합성물을 다량으로 만든 다음에 그 개인의 이름으로 또 다른 대화방이 생성되기도 한답니다. 만약에 내 얼굴을 어떤 뭐 벌거벗은 남자의 몸에 뭐 이렇게 합성을 해서 그걸 정말 불특정 다수한테 뿌리고 돌려보고 그러면 정말 남자인 저도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무섭고 정말 충격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비단 지금 시작은 어떤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시작이 됐지만 이게 조금 더 이 상황을 방치하다가는 남녀 가리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 지금 확 퍼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소 소셜네트워크를 즐기고 있다는 한 사용자는요. 계정을 비공개로 해도 주변 사람들이 언제든 내 사진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한 대학생은요. 사진이 어디에서 얼마나 공유되고 있는지 몰라서 더 막막하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여군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물도 유포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여군을 상대로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하고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은 대화방에 참가자는 900명이 넘습니다. 딥페이크로 합성한 여군 사진을 군수품이라고 칭하면서 능욕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화방의 공지사항이라면서 공유되는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대화방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여군의 군복 사진뿐만이 아니라 전화번호와 소속, 계급, 나이 등 여군의 개인정보를 운영자에게 제출하거나 현역 군인임을 인증해야 합니다. 또 관리자가 지정한 여군에게 능욕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한 반응을 인증하는 사진까지 보내야 가입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그 나름의 면접을 거쳐서 얘는 믿을만하다 이렇게 딱 인정을 받으면 입장을 시키는 거군요. 네. 자, 박 변호사님. 예. 저희가 이제 이 딥페이크라는 게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어차피 사실이 아닌데 합성인데 뭐 이렇게 유난이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전에 박 변호사님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무슨 엽기 사진 한참 막 포토샵 기술이 막 발현되던 그 시절의 합성 기술과 지금 인공지능 기반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거는 완전 질이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심각한 건데 찾지를 못하는 게 한계입니다.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 외국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수사권을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삭제 요청권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착수에도 피의자 특정의 난항을 겪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프랑스에서 파벨 드로프 이게 텔레그램 공동 그 창업자인데 체포됐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막지 않았다. 이 혐의로 됐고 있고 뭐 앞으로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텔레그램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 그 N번방 그 플랫폼이 텔레그램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지금 텔레그램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요. N번방 얘기를 꺼내시니까 누군가 특히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약한 청소년 같은 경우에 자기 사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유포한다는 협박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범죄를 N번방에서처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게다가 이런 제보도 어떤 정도의 상황인지를 이 제보에 충분히 있거든요. 따님이 중학교 여중생인데 이 딸에게 누군가 갑자기 혹시 땡땡땡이라는 사람 아느냐라고 연락이 지금 왔더라는 이건 거예요. 제보 내용이군요. 예, 제보 내용인데 근데 그 땡땡땡이 이 여학생이 따님이 아는 그러니까 유치원도 같이 다녔고 지금은 같은 중학교 다니는 동급생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땡땡땡이라는 애가 그 여학생 사진을 주면서 이걸로 합성해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했다라고. 잠깐 다시 정리할게요. 유치원 동기였던 네. 어떤 아는 남자애가 예. 그 유치원 동기였던 아는 남자애 그리고 지금도 중학교 동기인 남자애를 혹시 이 남자애 알아라고 낯선 사람이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가 중학교 동기라고 하니까 그 네 중학교 동기라는 애가 나한테 사진 합성을 의뢰했다라고. 너 사진을 주면서 예. 그래서 아니 그럼 뭐 정말 황당한 상황이었는데 당황한 상황에서 충격을 받았지만 그럼 그걸 가지고 합성할 거냐고 하니까 아니 나는 그런 사람들 제보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줬다는 그 이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면 이 아마 낯선 지금 사람은 그나마 그 와중에 자기는 이거 좀 막으랍시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사건 반장 측에서 연락을 했는데 대답은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음란물 제작 요청을 받은 사람이 알고 봤더니 이런 걸 의뢰하는 놈들을 속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천만다행인 거죠. 자, 그래서 피해자가 그 남학생한테 그 유치원 중학생 동기라는 그 이 합성물을 의뢰한 녀석에게 연락을 해서 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고 막 따져 물었답니다. 무슨 답이 돌아왔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개인 소장하고 싶어서라고 했다는 겁니다. 피해 여학생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전화를 걸었는데 이제 자기가 정말 미안하다면서 제발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 제발 애들한테도 알리지 말고 한 번만 양보를 해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이제 물었죠. 너 이거 네 사진으로 합성해서 뭐 하려고 했냐 했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 소장하고 싶었대요. 반성을 할 기미가 안 보여요. 학교에 이제 당당하게 다니는 거. 처음 DM으로 연락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울었거든요.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고 해서 해코지 할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너무 화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자, 교수님 다시 정리하면은 옆반에 있는 어떤 남자애가 네. 어떤 전문가한테 내 사진을 그냥 무단으로 넘겨주면서 얘랑 이상한 거랑 이렇게 합성해서 네. 나한테 좀 줘라. 얼마 줄게. 네. 왜? 개인 소장하고 싶어서. 그런 애를 매일매일 학교에서 봅니다, 지금. 네, 뭐 당연히 개인 소장하고 싶어서라는 얘기는 거짓말이겠죠. 뭐 어쨌든 이 학생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라는 생각에 참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여학생이 그 남학생한테 물어본 거죠.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개인 소장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알려준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더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학생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요청을 했는데 신체 사이즈도 정해줬고요. 이런 사이즈로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그 아래 낙서도 써달라. 근데 그 낙서에는 욕설과 성적인 내용이 가득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학생한테는 신고하지 말아달라, 용서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학폭위에 신고를 했고 그다음에 경찰에도 처벌 방법을 문의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피해 여학생 어머니도 이 소식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도 저희에게 제보를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제작 의뢰는 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실제 그 제작을 한 부분도 아니고
유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조금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실에 메일로도 전달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고 의뢰자가 있기 때문에 제작자가 있는 거고 또 제작자가 있기 때문에 의뢰자가 있는 부분인데 제작 의뢰 자체도 범죄라는 것들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거를 그 제작 의뢰한 사람이 처벌을 안 받아요? 좀 애매합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 의하면 허위 영상물 등을 가공하거나 만들거나 처벌되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또 이걸 만드는 거를 반포했을 때도 처벌됩니다.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문제는 제작을 했는데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이 미수가 될 수 있죠. 이건 사실 처벌할 규정이 사실 없거든요. 모든 형벌법규는 미수 같은 경우는 처벌 규정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고 만든 걸 배포를 하거나 반포를 하거나 아니면 상업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싹싹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경우 처벌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말이죠. 오늘 그 서울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이거 정말 심각한 범죄라고 경고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가 열렸는데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청소년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범죄의 심각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지난달까지 서울에서만 14세 이상 청소년 10명이 검거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또 학생들끼리는 물론이고 교사와 관련된 영상물까지 만든 경우도 있다면서 IT에 익숙한 학생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어서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는 심각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향후 사회 활동에 지장이 생긴다는 점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합성물에 대해서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를 했습니다. 악성 유포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아까 박지훈 변호사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프랑스 파리에서 텔레그램 창업자 러시아 출신 파벨 드로프가 체포가 됐어요. 각종 범죄와 유해 콘텐츠 확산을 사실상 방조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N번방이니 뭐 이런 딥페이크니 이게 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아니 저는 말이죠. 텔레그램 이거 진짜 좀 문제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일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범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체포 사유를 보게 되면 그자를 뭐 불법적인 마약류 유통에 관여라든가 심지어 전쟁 범죄까지도 지금 텔레그램이 이용이 됐다라는 거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에서도 보고도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체포될 당시에만 자산이 21조 원이 넘는 걸로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었고 개인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동 중에 그야말로 영화 같은 작전을 통해서 체포를 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재산이 많다는 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 때문에 텔레그램 때문에 깨쳐지는 검은 돈, 그 범죄 이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가 좀 공조해야 될 수준까지 이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프랑스에서 이 사람 러시아 국적의 이 창업자가 체포가 되니까 러시아는 또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프랑스 당국에다가 뭐 항의를 했다는데 글쎄요. 요즘 러시아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니까 조금.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영국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유튜버가 포장마차에서 사장에게 욕설을 들었다고 토로한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국인 손님들에게는 친절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한국인 아내 그리고 영국인 남편 국제 부부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최근에 한국의 포장마차를 갔다가 마음을 상해하셨다.
네, 지난 1월에 구독자 수가 26만 명인 한국인 여성 유튜버가 쇼츠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목은요, 영국인 예비 신랑과 한국에서 떡볶이를 먹다가 체한 썰입니다. 해당 영상은 22만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이 유튜버는 그동안 영국인 남성과의 장거리 연애 영상을 올렸고 결혼한 후에는 부부의 일상 브이로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지난해 9월 말에 예비 신랑과 한국에서 웨딩 촬영하는 날에 벌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이 즐겁게 웨딩 촬영을 마치고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 방문을 했다가 기분 나쁜 일을 겪은 겁니다. 자, 그 영국인 남편하고 딱 포장마차를 보자마자 자기야 저기 포장마차 가서 떡볶이 먹고 가자 딱 하셨대요, 교수님. 그래서 메뉴를 고르고 그 포장마차 사장님한테 말을 딱 걸었는데 그 사장님 첫 마디를 듣자마자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들은 거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먼저 했는데 인사를 전혀 안 받았어요. 그다음에 할머니 튀김 하나에 얼마 1인분에 몇 개 들어가요? 그랬더니 이제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미친 X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이 튀김 1인분에 몇 개면 네가 뭐 어떻게 할 건데 주는 대로 처먹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너무 당한 거죠. 근데 그 후에도 한참 욕설을 더 하셨대요. 근데 너무 놀라서 잘 기억도 안 나고 이제 언이 벙벙한 상태였는데 정해진 대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가 혹시 할머니 그 욕하는 할머니 욕쟁이 할머니 집에 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예전에 그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후보가 그렇죠. 그때 국밥. 국밥 네. 그 욕쟁이 할머니 그렇죠. 이놈아 이거 경제나 살려 잘 처먹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이제 할매라 그러죠. 할매. 네. 욕쟁이 할매. 근데 알고 봤더니 할머니. 그때 나왔던 그 할머님과 이명박 후보가 동갑이었답니다. 네. 예. 둘이 뭐 갈 그 정도 아니었는데. 예. 아무튼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압니다. 또 일부러 또 그거 들으려고 가기도 하고요. 원래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요거도 먹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알고 가는데 아마 만약 욕하면 대부분 욕쟁이 할머니 아니냐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분은 그래도 한국 분이시니까 이건 그런 가게겠지. 욕쟁이 할머니 컨셉인가 보다 이렇게 싶으셨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생각이 와장창 깨졌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이 온 이후에 그분의 그 사장님의 말투와 태도 완전 반전이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뭐 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유튜버도 어쩌면 알았을 거예요. 이게 그런 욕하고 진짜 욕하고 좀 느낌이 다른데 아마 기대를 했겠죠. 그래, 욕쟁이 할머니 거야. 한데 다른 손님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하더니 여기 떡볶이는 얼마고 순대는 얼마고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라는 겁니다. 이 유튜버의 기대는 산산이 깨져 버렸고요. 실제 거기 같이 갔던 그 유튜버의 남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가니까 이 할머니가 이 아내를 째려봤다, 유튜버를 째려봤다라고 하고 있고 이 유튜버 역시 자신하고 남편을 번갈아가면서 째려봤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냥 일단 넘어갔어요, 박 변호사님. 네. 자, 그런데 계산을 다 먹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할 때 또 한 번 상처를 받으셨다는데 그렇죠. 또 그때도 이 미친 X야 이거 여기 돈 뭐 얼마라고 써 있잖아. 그냥 뭐 그랬다면서 또. 패턴상으로 욕쟁이 할머니인데 좀 이상합니다. 정중하게 얼마예요라고 물어보면 이제 욕 풀고 이제 그냥 해야 되는데 이때도 욕을 합니다. 미친 X야 6,000원이잖아 써 있잖아. 근데 가격이 안 적혀 있기 때문에 물어봤는 건데 매우 욕을 많이 해서 아마 좀 기분이 많이 나빴던 것 같고요. 할머니 욕설 들은 이후에 결국 밤 12시에 김밥집 가서 끼니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교수님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 할머니한테 좀 이제 이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지 않았을까. 요즘은 정말 국제결혼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고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커플도 말고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살아서 부러움의 대상까지 되기도 하는데 할머니 옛날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금 유튜버께서 다시 되게 오랜만에 입장을 또 밝혔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이제 댓글들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왜 그 할머니랑 그 자리에서 싸우지 않았
안 하냐라고 얘기하니까 할머니여서 내가 전투 의지도 없었고 그 당시에 좀 당황하기도 하셨겠지만 또 그런 돈은 왜 냈냐 했더니 돈을 괜히 낸 것 같기는 한데 아마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도 돈은 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이 할머니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내 남편에게 친절했고 식당에 가면 이모님들은 또 특히 좋아해 주셨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냥 누구 할머니 욕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있었던 일을 공유한 거라고 얘기했고 할머니의 그 욕이 나는 유튜버기 때문에 늘 악플을 좀 달고 사는데 그런 악플과 비슷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된 아들,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서 집에도 자주 데려왔습니다. 아들의 친구는 처음엔 한두 번 저녁을 같이 먹다가 자고 가는 일도 많아졌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친구 때문에 경찰서까지 불려갔다는 가족.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오늘 이 제보가 저는 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중학생 아들을 둔 어떤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 아들이 새 학년에 올라가면서 좀 달라졌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되게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한 아들, 뭐 엄친아 같은 아들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새 학년 올라가더니 뭔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늦어지고요. 저녁 먹고 있다가도 연락을 받고 그냥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는 엄마 저기 용돈을 좀 더 주면 안 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게 얘가 좀 아무래도 좀 작고 좀 약하고 그래서 이거 학교 폭력 당하고 있는가 보다. 이런 걱정을 들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뭐 걱정하던 일은 아니었고요. 아들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려고 밖에 나가던 거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도 여성은 좀 걱정이 되니까 그냥 친구를 집에서 데려와서 놀아라고 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친구가 정말 착하고 예의가 발라서 마음이 놓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요. 친구가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집에 와서 정말 하루 종일 같이 있게 된 거죠. 삼시세끼도 차려주고 주말에 가족 외출을 할 때도 영화값부터 외식비까지 모두 내주고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여성은 아들에게 친구 부모님 바쁘시냐, 너무 자주 놀러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넌지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사실 친구가 학대를 당해서 지금은 쉼터에서 지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유, 교수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아들 친구에 따르면 이 아이의 아빠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이제 엄마가 재혼을 했는데 이 재혼을 한 계부가 굉장히 이 아이를 차별하고 학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원래 아이들만 예뻐하고 이 아이는 차별을 했는데 차별을 넘어서서 지금 이제 학대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용돈이나 급식비도 다 이제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급식비도 뭐 잘 내지도 못하지만 또 주말 같은 때는 그나마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쫄쫄 굶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집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집을 뒤져보니까 고추장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그 고추장을 퍼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추장을 퍼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아프잖아요. 너무 매우니까. 그래서 이제 또 병원까지 실려갔었던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친구한테 맛있는 걸 사주려고 자꾸 용돈을 더 달라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의 몸에서 학대 흔적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지금은 쉼터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요즘 얘기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추장을 퍼먹는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깝고 미안해서 계란 하나, 고기 한 점을 더 주려고 했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야근하고 10시쯤 귀가했는데 이 아들의 친구하고 같이 집에 들어왔어요. 이유인 즉슨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쉼터에서 쫓겨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친구 집 근처에 와 있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아빠하고 같이 들어왔고 지금 들어와서는 너무 배고파하니까 라면을 끓여줬는데 라면을 앉은 자리에서 5봉지를 먹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었다고 해요. 내 아들의 친구인데 정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면 이 어머니 입장에서도 정말 이걸 못 본 척할 수가 없겠어요.
네, 그래서 여성이 다른 쉼터들도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낯선 곳보다는 친구 집에서 함께 살기를 바라는 눈치였다고 하고요. 결국 여성의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났을 무렵에 중학교 1학년 된 딸이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인 겁니다. 아무래도 잘 모르는 오빠 친구와 함께 산다는 게 낯설고 어색했던 모양이죠. 아들 친구도 눈치를 챘는지 친척에게 가겠다 이러고 집을 나가는데 며칠 뒤에 여성이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파출소로 달려갔더니 아들 친구가 허름한 행색으로 앉아 있더래요. 알고 보니까 친척 집에 간다는 건 거짓말이었고 본가로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다가 경찰에게 발견이 돼서 그렇게 연락이 갔던 겁니다. 아들 친구는 보호자 번호를 말하라고 하는데 아줌마만 생각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이 양 변호사님, 예. 이 부모라는 작자들은 뭐 하는 작자들입니까? 일단 저는 이 아들하고 이 제보자분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아들을 이렇게 챙겨준 다음에 이 부모를 잘 만나야겠다고 찾아가셨답니다. 봤더니 계부라는 사람 반쯤 이미 술에 취해가지고 눈 풀려가지고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맞긴 맞는데 네가 뭐 대통령이냐 경찰이냐 내 새끼 내가 때렸는데 왜 네가 간섭이냐 이런 소리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친모한테도 연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친모도 남의 아들 남의 일에 왜 끼어드냐 내버려둬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제보자분이 너무 화가 나지만 다시 경찰을 찾아가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셨답니다. 야, 자 그러면 여기서 말이죠.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아동학대 당하는 중학생 아들, 내 아들의 친구, 이 아이를 도울 해결책이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자, 박지훈 변호사님. 이 지금 집에 데리고 와서 살고 있다고 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끝까지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집으로 보낼 수는 없거든요. 시설 같은 데 좀 두면서 아동학대 이거 해결될 때까지 좀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모들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저는 고소하고 신고했다고 하니까 이게 아동학대거든요. 처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교수님, 뭐 마무리해 주시죠. 지금 정말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두 분 정말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네, 정말 마음 따뜻하시고 아이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경우에 아이들을 왕왕 만나기는 하는데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주거 공간 그리고 심리 치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거 공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쉼터 같은 데도 갈 수 있으면 좋은 곳이라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런 가정 비밀번호를 바꿔놓다니요. 이런 가정보다는 안정적인 시설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어른들이 알아서 그 아이가 있을 수 있는 곳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상처받은 마음도 꼭 좀 치유받았으면 합니다. 그 교수님 조금 더 편하게 더 말씀 주세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이 사건을 보고 낮에 굉장히 욱했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셨잖아요. 네,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욱했고 또 저희 아들의 친구도 이런 아이들이 있었고 아이고야. 그래서 아이가 괜찮다면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아이 심리 상담을 좀 해주고 싶은데 그거는 일단 저희가 좀 연락을 해보고요. 이 경우에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 돈이나 여유 있는 삶이 아닙니다. 정말 본인한테 관심이 있는 어른들의 배려와 그다음에 치료, 그다음에 이제 또 친구들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사랑이 있다면 또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아이가 상당히 건강이 큰 상태고 중학교 아이기 때문에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박상희 교수님이 이 아이를 상담을 좀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컴팩트한 사이즈에 얼음은 더 빠르고 풍부하게 100도씨 물도 간편하게 얼음 정수기는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다 챙겨 먹기도 힘들다. 하루 한 포 간편한 메디콕. 요즘 이게 유행이래. 맞아, 나도 봤어. 나에게 콕 맞춘 메디콕. 어떤 걸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메디콕. 우리 모두 메디콕해. 이거 바꾸려고 왔는데 이렇게 낡은 걸 가져오면 어떡해. 가치가 보존된다고 소문 났길래. 평생 바꿔준다는 소리는 왜 해가지고. 손만이 갈 테. 부담 없이 골라. 언제는 바꿔줄 테니까. 리니지 2M 신서버 에덴 그랜드 오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